허리 디스크부터 관절까지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면은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사례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질도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치질을 수술할 때는 치질을 치료할 때는 수술하지 않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술하지 않고 체질적인 특징 또 생활적인 특징 등을 잘 파악해서 치질이 생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한약을 투약하거나 손발에다가 침 치료를 통해서 치질을 근본적으로 수술 없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치질이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체질적인 특징 또 생활적인 특징 등을 잘 파악해서 치질이 생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한약을 투약하거나 손발에 침 치료를 해서 치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질을 수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한의학으로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수술요법보다도 간단한 합리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치질이 생기게 된 원인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치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네, 치질에는 나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서 치질 온다는 거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또 술과 성생활입니다. 술 마시고 성생활하는 것이 치질의 대단히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과로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중에는 닭고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풍도 원인이고요. 딱딱한 거, 찬 거, 날 거, 성질이 찬 약, 국수, 5가지 매운 것, 몹시 연락에 넣은 음식 이런 것을 포함하면 치질이 자꾸 재발한다고 그랬어요. 치질의 근본 원인은 찬 것이므로 냉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메밀국수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생소한 주의사항들이 많아요. 네. 특히 찬 음식이라든지 성생활이 치질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조금 놀라운데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질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한의학적 방식이라면은 네. 이 한의학에서 치질의 종류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치질을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외치냐, 내치냐, 또는 치루냐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한의학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첫째 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치, 주치, 장치, 혈치, 모치, 루치, 빈치 이렇게 8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치질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맥치는 어떤 것인가요? 맥치는 학문어기에 도돌도돌한 군살이 여러 개 나와서 아프고 가렵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한 번은 60대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평소에 일이 많아서 피곤이 많이 누적된 상태랍니다. 무더운데 여행을 다녀와서 벼랑간 항문이 아프면서 항문에 대추씨 같은 것이 붉어져 나왔는데 딱딱하고 피가 나오면서 똥물 같은 것이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속옷마다 나쁜 피고름 같은 것이 묻어서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런. 겉에 바르는 약을 사다 발라도 더욱 나쁜 물이 나와서 하루에도 여러 번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갈아입어도 겉옷까지 묻어날까 봐 외출이 두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싫고 어느 분이 본원에서 치질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했는데
전혀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해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된 분이 계셔서 내원하신 경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치료가 됐나요? 네, 이분은 음주와 술, 성생활 등 일반 생활에서는 치질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상에서 혹시 타박상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으니 얼마 전에 심하게 주저앉아서 허리를 몹시 다친 적이 있는데 치질이 솟아나면서 어찌된 일인지 허리가 아픈 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과로, 여행 후 피로, 어혈 등이 겹쳐 생긴 맥치로 생각하고 감히 추고탕을 한지에 투여하고 침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7일을 치료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편해지긴 했는데 나쁜 구준물이 계속 조금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나와야 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항문에서 나오는 것이 덜 나와야 하는데 치료 중에도 출근해서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문 속에 더 큰 것이 있으며 나쁜 것이 빠져나와서 어혈이 빠져나야 한다고 설명하니 참으로 난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혈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나쁜 큰 병이 된다고 설명하니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10일 정도 되니 차츰 나쁜 물이 줄어들면서 아픈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어혈이 나가야 치료가 잘 됐을 텐데 이게 제때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드셨던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때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더 악화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큰 병으로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병은 오래되면 항문에서 악취가 나면서 구준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그 한약 중에 꿀이 들어갑니다. 이때 꿀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장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 병은 오래되면 항문에서 시작해서 썩어 들어가서 큰 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이러한 맥치는 완벽하게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병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치는 마른 사람보다도 뚱뚱하고 살이 찌기 쉬우며 식탐이 많은 체질들한테 잘 나타나는 병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과식하는 체질인 양명형들의 많은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썩는 병이 잘 생기죠. 목 뒤에 혹이 잘 생기고 뾰루지가 잘 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 많이 먹어서 오는 병들이 잘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치입니다. 이분은 추고탕을 5제를 복용하고 침치료를 한 뒤에 맥치가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치질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